미즈놀의 장분석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 미국 현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석. 두 번째, 굉장히 쉽다는 것. 세 번째, 굉장히 명확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장 분석의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 모든 장 분석의 영상 또한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3월 들어 라니맘닷컴에서 제품을 구입하신 분,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단체 카톡방으로 초대받기를 바랍니다. 곧 라니맘닷컴 구독자들만을 위한, 구독자가 아니죠, 그쵸, 주문자들만을 위한 라방 무료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즈놀입니다. 조정 하락장을 예언했고 정확하게 예측했던 미즈놀이 오늘부터 좀 더 전문적이고 직관적인 시장 장분석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CNN 그리드의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 오늘 56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피어앤 그리드는 50이 딱 중간이잖아요. 50을 기점으로 45에서, 그러니까 40에서 60 사이, 이의 눈금이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오른쪽으로 가도 좀 그렇고요. 너무 왼쪽으로 가도 좀 그렇고요. 자, 오늘 3대 지수 한번 볼까요? 다우, 나스닥, S&P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우는 0.58, 나스닥은 2.52, S&P는 1.04인데 S&P 500과 다우는 마지막에 좀 흘러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차트 보면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는 모습, 3.0 이상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2% 상승해서 마쳤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팡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푸르른 초장,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그렇죠? 팡 주식을 중심으로 오늘 테슬라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대신에 금융주들, 그 다음에 에너지주들 오늘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장을 조금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먼저 간추려 드리고 보다 직관적으로 보는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뉴욕 증시는 잘 아시다시피 연방정부의 추가 부양안이 발효된데다가 실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듯이 전일 하원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부양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경기부양법을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신속하게 서명을 했습니다. 원래 내일 서명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서명을 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민들의 은행 어카운트로 1,400불의 현금이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자, 미국 내 실업 지표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총 71만 2천 건을 기록해 전주 대비 굉장히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요. 2주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10년물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 국채 30년물도 무난한 입창을 결과를 나타낸 가운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한때 1.5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의 진정 국면 속에 팡 주식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 넷플릭스, 트위터,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들이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오페크의 원유 수요 전망 상향 등이 상승을 했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 NYMEX라 그러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4월 인도분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1.58달러 상승한 66.02달러에 거래가 마감되었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은 30년물 입찰 소화 속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했으며
달러화는 미국의 국제 수익률 주식 속에 ECB 채권, 매입 가속 등의 혼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달러 인덱스 약세 등의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기술 장비, 금속, 광업, 제약,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재생에너지, 자동차, 식품, 약품, 소매 업종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종목별로는 자, 오늘 주목받았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쿠팡의 공모가가 35달러를 상회한 공모가가 35달러였거든요. 근데 오늘 63.50달러에 거래를 시작했고요. 49.2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지만 오늘 굉장히 선방한 날이었습니다. 전일 상장된 뒤 폭등했던 로블록스도 이날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고요. 그 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 넷플릭스, 트위터,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 기업들과 수출 통제 및 공급망 안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창구인 워킹그룹을 설립했다고 밝힌 가운데 AMD, 오늘 모처럼 AMD 4.79% 상승했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57%, 램 리서치 3.22%등 반도체 테마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반도체 주가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안 팔고 버티기 잘했죠. 그 다음에 최근 강세를 보였던 게임스탑은 1.89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관적으로 보는 미주노래 오늘부터 선보이는 시장 분석 차트를 보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요즘은 직관이 대세잖아요.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그렇죠. 옐로우 컬러의 금리입니다. 금리. 오늘 미국 국채 10년물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저 1.497%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금리가 안정되니까 오늘 나스닥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이 금리의 안정에는요, 유럽중앙은행이 오늘 한몫했습니다. 오늘 톡톡히 한몫했습니다. 정말 친구로 치자면은 우리 유럽중앙은행에다가 술 한잔 사야 될 분위기였습니다. 뉴욕 시장이. 자, 무슨 말이냐면 뉴욕 시장 개장 전에 유럽에서부터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유럽중앙은행, 일명 ECB라고 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끝내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에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일명 PEPP를 통한 채권 매입 속도를 1분기보다 상당히 높이기로 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건 시장의 굉장한 호재였거든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PEPP 총 한도는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매입 속도를 높여서 금리 상승세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 주식시장이 연준에 바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즉 채권 시장과 증시는 모두 ECB가 금리 상승을 저지해 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 그 가려운 부분을 유럽중앙은행이 딱 해낸 거죠. 제롬 파월 보고 있나 모르겠네. 보고 있겠죠. 자, ECB는 또 올해 물가 예상치를 당초 1%에서 1.5%로 높였는데요. 자, 이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르겠지만 일시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날 ECB의 행동은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즉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마이버 쿠진 이코노믹스는 ECB가 국채 금리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며 이는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월가가 정말 두 손 벌려 환영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주 이제 16, 17일에 아시겠지만 FOMC가 개최 예정이잖아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자, 유럽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 FED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하는 시장의 예측이 된 거예요. 즉 월가 관계자는 ECB의 행동이 FED가 다음 주 회의에서 ECB처럼 행동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치가 오늘 시장 전방에 쫙 엿펴준 거죠. 다만 미국은 여러분 아시죠? 유럽보다 백신 보급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도 더 빨리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22가 보였던 행동을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더불어 그래서 오늘 이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를 이 차표를 보시면 오늘 금리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 안정이 한때 1.49까지 떨어지면서 이 대형 IT주들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급상승하고 끝날 때까지 그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자, 두 번째 제 위에 조금밖에 나오긴 했지만 미국의 실업률이 굉장히 지금 좋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매주마다 발표가 되잖아요. 71만 2천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전주보다 무려 4만 2천 건이나 감소됐고요. 월가 예상이 72만 5천 건이었는데 이거보다도 오히려 적었어요. 즉 작년 11월 첫째 주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오늘 증시 상승에 또 한 번 힘을 보태게 됐던 거죠.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1월 채용 공고 수치도 691만 7천 명으로 지난해 12월에 675만 2천 명보다 더 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여드릴까요? 짠! 자, 이는 지난주 나온 2월의 고용지표와 걔를 같이 하는데 2월의 신규 고용이 37만 9천 건으로 시장 예상을 훌쩍 웃돌았죠. 그때 시장 예상이 20만 건이었거든요. 특히 한파와 정전에도 불구하고 레저나든지 뭐 이런 쪽에 35만 5천 개의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좀 느는 모습을 보여줬고 각 주가 아직 이쪽 캘리포니아도 인사이드에서 식사는 안 되거든요. 이번 주말에 아마 될 것 같은데 실내 식사 제한이 조금씩 풀리면서 레스토랑이나 술집에서도 28만 6천 명을 지난달 더 고용하기 시작했고요.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제 디즈니랜드, 애너하임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이제 재개방을 앞두고 그동안 좀 집에서 쉬게 했던 엄청난 수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저께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좀 불안하게 했던 인플레이션 우려,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2월 소비자 물가지수 1.7%였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380억 달러 규모의 입찰 성공으로 잠잠하던 미국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 이날 아침 새벽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상승적인 수치예요. 1.497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22 설명이 발표된 직후에 1.488%에서 거래가 됐고요. 이거는 정말 고무적인 모습이었죠. 지금 차트 보이시죠? 새벽 30년 입찰은 그럭저럭 원만히 이루어졌고요. 영어로는 just fine이라고 썼네요. 낙찰 금리는 연 2.295%로 직전 시장 금리보다 0.5bp 높았습니다. 응찰률은 2.284배로 전날에 2.176배보다 높았지만 평균인 2.336배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수치였죠. 즉 연 1.5% 수준으로 올라간 금리 때문에 아시겠지만 일본 등 해외 투자자가 돌아올 것이란 기대감이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투자자들은 3월 초까지 2주간 34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도했지만 지난주부터 다시금 소폭이긴 하지만 매수세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각국의 10년물 수익률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환율, 해지 비용까지 따질 경우에 미국의 국채를 사면 자국의 채권을 사는 것보다 1% 이상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재죠. 자, 이렇게 금리가 안정되자 미국 증시가 크게 떠올랐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차트에서 CSIA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게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약자입니다. 자,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미국의 기술 기업들과 수출 통제 및 공급망 안보 문제를 논의할 워킹 그룹을 설립했다고 발표하면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이 반도체주들이 오늘 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우리 A반들 반도체주를 팔까요? 많이 고민했는데 AMD를 중심으로 팔지 말고 버티자 그랬잖아요. 버티기 잘했죠. 그렇죠. 오늘 4%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 3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조금 따져보면 신규 상장주라든지 스펙,
그 다음에 우리 아크, ETF 등 그동안 폭등했던 부분에서 약 20% 정도의 거품이 제거되는 분석, 또 주가 수익 비율 PPE라 그러죠. 23배 수준에서 22배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피어앤그리드의 지수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모습으로 기자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 부양책이 신속한 서명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박수 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원에서 통과가 됐지만 원래 내일 사인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 보이시죠? 오늘 신속하게 사인을 했어요. 하루 앞당겨서. 줄 거 빨리빨리 주자 이거죠. 그쵸?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더불어서 이제 보면 백신의 보급 속도와 효과인데요. 이스라엘 보건부가 발표를 했는데 백신 접종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상 증자 감염 및 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 예방 효과가 97%로 나왔다고 발표를 했어요. 또 무증상 감염 예방 효과는 94%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이런 효과를 발휘했다는 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여러분 이 미국 현지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신호탄들이 오늘 떠올랐던 하루였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이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번 주에서 다음 주부터 경기 부양책 입금이 되면 주식시장이 많이 늘리겠다 또 하겠지만 여러분 이미 선반영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아시겠지만 여러분 처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 1200, 그 다음에 연말에 600, 이번에 또 이만큼 받으니까 굉장히 이 미국의 IRS에서도요. 이 국민들한테 이거를 처음에 1200불 줄 때는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두 번째 때는 굉장히 빨라졌고 이번에는 더 빨라지겠죠. 왜 한 번 해봤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봤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당겨서 소비를 하고 카드 쓰는 거죠. 카드 긁는 거죠. 당겨서 긁고 그 다음에 뭐 이것이 이제 뭐 증시 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이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 끝에 직접 지금 저희 얼바인 옆에가 터스틴이거든요. 터스틴의 베스트바이 같은 그러한 그 마이크로 센터라고 컴퓨터 그런 걸 파는 한국의 테크노마트 같은 곳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 사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제가 정말 십몇 년 동안 여기를 가서 봤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았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찍어봤거든요.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소비 경제가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엔비디아는 지금 엔비디아 CPU는 구할 수 없다라고 지금 써놓긴 했지만 곧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백신의 접종과 경제 재개 그리고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1분기 GDP의 증가율이 약 8%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한 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3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또 백신의 보급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일치하지만 4월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접종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체크 받으면 사람들이 또 돈 쓰지 않고 그냥 은행에다 넣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아직 이 미국 사람들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미국 사람들은요. 여기는 쓰는 문화예요. 저축하는 문화가 아니라. 아니 금리도 낮은데 은행에 넣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이렇게 핫한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죠. 무조건 씁니다. 이 영상 끝에 영상을 봐도 알겠지만. 그리고 근데 이제 1분기 때 작년에 1200불 체크 받을 때는 사실 저축률이 되게 올랐었어요. 약 20% 정도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랬어요.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그리고 처음 받아보는 경기 부양책 불안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현지 사람들은요. 이제는 1년 동안 코로나랑 씨름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불안하지 않아요. 뭐 이런 표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죽을 사람 죽고 이제는 갈 사람 가고 뭐 코로나 무서워하다가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스크 쓰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가겠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가? 경기를 살리러, 일터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부양 체크가 들어오면 이게 소비 시장이 나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월 고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실망스러웠잖아요. 그거는 경제 재개가 미국의 경제가 재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2월 고용에서 레저 및 서비스업 부분, 특별히 레스토랑 쪽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비스업, 테마, 여행, 뭐 지금 저희 영상을 들으시는 미국 현지의 우리 미주노 가족분들 중에도 보면은 이게 백신 맞았으니까 여행 가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못 견디게 1년 동안 참으셨잖아요. 그렇죠? 자, 모건 스탠리는 올해 강력한 고용 창출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실업률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업률의 지금 예상치를 훨씬 더 낮추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 실업률이 5%로 떨어지고 내년 말에는 3.9%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잘하면 올해 말에 실업률이 4% 밑으로도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직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 실업률이 3% 미만이었던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실 민주당은 아연질색했어요. 어떤 후보를 내도 질 수밖에 없다. 진짜 바이든이 대통령 된 거는 천운이죠, 천운. 완연한 V자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넷 옐런 우리 장관도 K자 회복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물론 엄청나게 쏟아붓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 정말 미국, 참 그런 면에서는 미국의 저력이 그쵸 엄청난 것 같아요. 1,400불은 지금 오늘 환율 계산하면 한국 돈으로 158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4인 가족은 곱하기 4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시죠? 1,400 곱하기 4는 5,600. 5,600이면은 한국 돈으로 여러분 좀 이제 그 실감을 좀 느끼라고 제가 5,600이면 633만 원이 4인 가족 가구에 이게 입금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633만 원. 미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망해도 제일 마지막에 망한다는 걸 제가 이런 곳에서 저는 미국 와서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전 업종에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던. 자, 다시 한번 이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를 보면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다라고 하는 것. 매일매일 여러분 금리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미국 국채 10년물의 안정, 10년물의 흐름을 계속해서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책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 월요일 날 그냥 주식을 많이 파셨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주식시장이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경기 부양책이 호재가 이미 소멸됐나 보다. 선반영돼서 소멸됐나 보다라고 해서 월요일 날 많이 실망하고 손절매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좀 하루 더 지켜보자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상의 타이밍은 항상 엇박자로 움직이는 모습을 시장은 항상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 호재가 화요일 날, 그렇죠? 그리고 화요일 날 그 호재가 지금까지. 근데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사실 600불 체크 나왔던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600불 체크를 두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트럼프 행정부가 서로 밀당을 정말 2달 동안 했어요. 2달 동안. 2달 동안 해서 고작 600불 던져주니까 시장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고 실망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미국 국민들이 상원, 하원을 다 민주당으로 몰아둔 이유가 이제 싸우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했던 건데 그 기대에 부응했던 거예요. 부응했던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듯이 저 어마어마한 금액. 자, 이제 영상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면서 우리가 저와 이 영상을 들으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고민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깊어지고 있냐면은 내일까지 좀 봐야겠지만 근데 지금 선물 시장 보면은요. 지금 선물 시장 또 굉장히 좋아요. 자, 선물 시장 짠.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서부 시각으로 6시 26분인데
자,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S&P 500, 다우, 나스닥 선물, 러셀 2000까지 다 상승으로 반전하고 있어요. 다 상승으로 반전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내일까지 이어지게 되면 역대 슬로우했던 금요일 가운데 내일은 최고로 화려할 것 같거든요. 자, 이쯤 되면 이제는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죠. 지난 3주 동안의 나스닥의 하락은 결국은 기관들의 개인 물량 뺏기라는 게 어느 정도 명확해졌습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라는 것. 왜 뺏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상승할 것을 기관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개인 물량 뺏는 거는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몇 번 공포부진기를 빵빵빵 때려주면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미주노 가족분들 많은 분들 버티셨잖아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버티셨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었던 계좌가 계속 지금 불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예, 잘 버티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어저께까지 미국 현지의 반응은 이제 나스닥에서 어쨌든 나스닥이 좀 슬로우했으니까 다시금 이제 다우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치주, 이전 시장의 이런 내수주, 뭐 러셀 2000의 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나스닥이 올라버렸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 갈 것 같아요. 나스닥이든 다우든 뭐 러셀 2000이든. 그럼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좀 더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올해 나스닥이 가더라도 작년만큼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작년은 너무 폭등했고. 그렇다고 주도권을 다른 지표에 넘겨주진 않을 거예요. 넘겨받고 갈 만한 그런 그 종목군들이 없어요, 사실은. 뭐 여행, 뭐 금융 여행주들, 그렇죠. 당분간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 여행을 뭐 한 번 가지 뭐 계속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런 면이라 본다면, 자,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시장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종목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몇몇 전문가들도 저랑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쪽에 몰빵하셔도 안 되고, 굉장히 지혜롭게 가셔야 돼요. 테슬라에 몰빵하셔도 안 되고, 팔란티오에 몰빵하셔도 안 되고, 스퀘어에 몰빵하셔도 안 되고, 무인도에 데리고 가더라도 몰빵은 안 됩니다. 왜냐면, 비트코인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좀 있으면 6만 찍을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과 연계된 주식 종목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엎치락뒤치락 롤러코스터의 변동폭이 커지는 주식으로 변질이 돼요. 지금 스퀘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죠. 지금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유튜브 영상 보시면 저희 미주노래 영상 저도 가끔 보거든요. 전화기로. 10개 광고 중에 8개가 비트코인에 대한 광고예요. 그만큼 지금 엄청난 수요가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비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정말 두 눈 뜨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좀 더 한 템포 쉬어가면서 종목수 줄이시면서 이제는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 이것이 오늘 3월 11일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을 분석하면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는 실제적 가이드라인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저희 장분석 영상이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직관적으로 보는 시장 분석의 모습을 매일매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영상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현지, 오늘 직접 촬영한 이곳, 내수가 살아나고 있는 미국 현지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다음의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cuse me. Excuse me. 使えるのがスクリーンとキーボードで Excuse me. Thank you.